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무 능력을 가장 우선으로 뽑았다면 최근에는 인성과 소통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인을 길러내는 전문대학들의 교육과정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문대학 교양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삼육보건대 주현재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전문대에서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문대에선 취업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전문대 교양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오랜 기간 오해를 받아왔는데요.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교양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본질적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대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깊이 있는 전공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전보다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 대학에서 교양교육에 투입하는 재원이 매우 적고 관련 실시도 부족하고 학생이 바라는 다양한 교양 수업을 개설하기에는 적합한 교사를 찾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문대에서 그동안 사실상 이 교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교양교육은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양교육을 약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취급되어서 그렇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NCS가 도입이 되면서 직업기초 능력으로 교양교육을 대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업기초 능력이 곧 교양교육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직업기초 능력은 곧 핵심 역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문대학이 원하는 전문 직업인 양성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은 결국 교양교육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각 대학의 존재 가치, 특히 사립대학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개별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교양교육.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문대는 2, 3년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죠. 이 2년제의 경우에는 졸업학점이 80학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직무교육 그리고 기술교육만 하기에도 상당히 빠듯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교양교육이 중요한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직무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대학 학습자가 해당 전공 분야로 나아가는 비율이 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4명 중에 1명은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일하게 되고요. 전공 분야에 취업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직업을 바꿀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그래서 직무교육을 깊이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요. 구덩이를 깊게 파기 위해서는 먼저 넓게 파야 구덩이를 깊게 팔 수 있는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직무교육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은 통합적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넓게 파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폭넓은 사고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더 그렇다. 네.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문대에서의 교양교육은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교양교육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양교육의 깊이는 다를 수 있고 또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과정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서는 한 사람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양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학문의 전당에서 교양교육이 존재하는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양은 훨씬 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대학은 보다 핵심 역량 교양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정체성과 딱 들어맞는 교양교육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전문대만의 교양교육,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형 교양교육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대학 컨설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에는 전체 130개 전문대학 중에 55개 대학이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이 55개 대학 중에서 여러 번 컨설팅을 받은 대학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컨설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 교육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바로 큰 효과성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또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맞게끔 행정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 후에 대학의 교양교육 학점이 늘어나고 또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 과목이 편성되고 있으며 컨설팅에 대한 높은 만족도, 5점 만점에 4.67점을 기록할 만큼 이 컨설팅에 대한 효과는 가시적이고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에 이루어진 이 컨설팅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교육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전문대학 교수님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전담기구 설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거기에 맞는 이제 교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대학 간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공동 콘텐츠 개발 등에서 활발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이번에 만들어진 한국전문대학 교양교육협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우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문대에서 교양교육이 활발해지려면 뭐 대학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고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교양교육이 사실 전문대학에서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국민들이 학벌 위주의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런 학벌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국가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우리 사회에 낳는 부작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이 전문 직업인은 결코 낮은 수준의 그런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산업 분야에서 큰 일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의 인재가 너무나 소중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전문대학 교양교육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이 교양교육 적으로 크게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 직무 능력을 넘어서 인성과 태도 그리고 다양한 소통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전문대가 키워내는 우리 인재들이 탄탄한 교양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